도로에 불쑥 뛰어든 코알라 한 마리가 사람이 건넨 생수병을 손으로 잡고 급하게 물을 마십니다.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얼굴이나 벌컥벌컥 물을 들이키는 모습을 보니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요. 호주의 마스코트 코알라.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19년 9월부터 6개월이나 지속된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의 산불. 사상 최악의 화재로 기록된 이 산불의 여파는 참혹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약 54만 헥타르가 불에 탔으며 2,400여 채의 가옥이 소실되고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호주 전역에서는 산불로 한국 면적보다 넓은 1,10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소실됐다고 합니다.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죽고 34명이 사망했으며 6,500여 채의 가옥이 불에 탔죠. 야생동물 중 움직임이 느린 코알라는 멸종을 우려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전체 개체수의 약 30%가 이번 산불로 죽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는데요. 산불로 인한 엄청난 재산 피해, 실업률 급증, 중국발 악재까지 겹쳐 호주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0년 초반 820원까지 폭락했던 호주 달러만 봐도 어려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죠. 이처럼 산불로 그을린 땅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려는 호주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은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농장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검게 변한 흙을 매만지는 이. 가뭄이 잦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농부 등 세계적인 농업 대국으로 손꼽히던 호주에 난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아니더라도 극심한 기후변화 때문에 농장 운영이 쉽지 않다 보니 농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농장 소유주들에게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장려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팜 관련 기술과 노하우가 없는 호주였기에 뚜렷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구원자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팜 기술이 많이 보급되어 온실과 과수원, 축사, 양식장 등 다양한 분야에 이미 적용 중인데요.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ICT 기술과 농업 노하우가 접목된 스마트팜은 농산물 수확량과 품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죠. 기후 변화에도 끄떡없는 한국형 스마트팜의 소식을 들은 호주 기업들은 부랴부랴 한국으로 뛰어옵니다. 여러 기업을 방문하고 실제로 운영 중인 스마트팜을 둘러본 이들은 스마트팜 전문기업 그린플러스와 관련 기술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기간이 무려 10년인 장기 계약이라고 합니다. 최대로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요. 계약을 체결한 호주 기업 팜 4.0이 한국의 기술에 얼마나 감명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호주의 퀸즐랜드주에 대규모 스마트팜을 구축할 토지 선정까지 마친 팜 4.0은 한국 스마트팜 전문가들이 날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재배될 첫 번째 농작물로 한국산 딸기가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산 딸기를 맛본 이 기업의 임원진 중 한 명이 그 맛과 향에 감동해 호주에서 한국산 딸기를 재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서량, 금실 등 5개의 한국 딸기 품종의 라이센스 구입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 한국 딸기 품종까지 수출된다면 한국형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한국산 딸기가 호주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뜻깊은 일이 될 텐데요. 벌써 입소문이 났는지 호주 퀸즐랜드주와 뉴사우스 웨일즈주 사이에 있는 브로콜리, 양배추 농장까지 한국형 스마트팜 시설 도입 문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팜 기술 수준에 따라 대략 3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초보급은 식물공장 수준으로 각종 센서와 폐쇄회로 TV를 통해 온실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정도입니다. 중간급은 온실 대기, 토양 환경, 작물 생육 등을 실시간으로 계측해 적절을 조치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요. 첨단급은 로봇과 지능형 농기계로 작업을 자동화하고 각종 센서 기술을 이용해 작물의 생육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팜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네덜란드가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 기업은 왜 굳이 한국까지 왔느냐는 점입니다. 일례로 네덜란드의 많은 기업은 오래전부터 스마트팜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작물별 재배 데이터베이스가 모종별, 기후별, 지역별로 무려 100년 이상 축적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농작물을 관리하는 스마트팜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네덜란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 한국이 보유한 작물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호주 기업은 한국의 시공 기술과 IoT 기술은 다른 선진국과 대비하더라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며 특히 한국의 건설제와 뛰어난 시공 기술은 호주에서도 무척 유명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는데요. 한국 기업이라면 다른 어느 나라의 기업보다 완벽하게 시공할 것이라 확신했으며 아랍에미리트에 적용된 컨테이너 방식의 스마트팜 기술에 특히 감명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수출은 사실 호주가 최초가 아닙니다. 이미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비롯해 스마트팜 선진국으로 불리는 일본에도 진출했기 때문인데요. 해외 진출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왔죠. 그린플러스는 스마트팜 설계, 설비 생산, 시공 등 스마트팜 구축에 필요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력을 모두 갖춘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업체라 평가받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무려 60만 평의 대규모 첨단 온실을 구축해 딸기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딸기는 스마트팜에서 재배하기 가장 까다로운 작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만큼 이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와 스마트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스마트팜 기술의 수출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극심한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가 많은 데다 스마트팜이 지닌 장점들이 극명하게 드러나며 구축을 서두르는 추세거든요. 현재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은 연평균 9.4% 이상 성장 중이며 2027년에는 187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기술인 만큼 국내에서도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한 농장 운영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일상에서 이색적인 사례를 발견해서 함께 공유합니다. 혹시 지나가다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나루역의 연결 통로에는 핑크색 조명이 가득한 다소 특이한 공간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새싹 같은 것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지하철 연결 통로 공간을 활용해 재배하고 있는 것은 인삼이었습니다. 빛과 공기, 열 등이 완벽하게 제어된 공간 내에서 인삼이 쑥쑥 자라고 있는 걸 보니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각 지자체의 도시철도 공사와 손잡고 시행 중인 스마트팜 구축 사업은 마곡나루역뿐만 아니라 남부터미널역의 옛 지하상가, 상도역과 답심리 역사 내에서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상도역에서는 채소를 재배 중인데 매월 생산되는 것만 해도 1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단위 수확량을 계산해보면 노지 재배의 40배나 된다고 하는데요. 한반도 또한 이상기후가 극성인 것을 떠올려보면 앞으로 이런 유휴 공간을 이용한 스마트팜 구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팜부터 다기능 농작물 로봇까지 최근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농업기술의 혁신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기존의 기술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농업의 난제들을 한국의 기술력이 해결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